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영어 단어 decide 때문에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 시간은요, 마치 바로 옆에서 1대1 과외를 받는 것처럼 이 단어에 숨어 있는 모든 뉘앙스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decide to랑 decide on. 이거 정말 헷갈리죠? 진짜 많은 영어 학습자분들이 바로 이 미묘한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설명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 머릿속에 있던 그 혼란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씩 알아볼 내용들입니다. decide의 가장 기본 의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표현법, 그리고 다른 비슷한 단어들과는 뭐가 다른지까지 차근차근 전부 다뤄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볼까요? 뭐든지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decide라는 단어가 가진 그 핵심 의미부터 한번 탄탄하게 다져보겠습니다. decide는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선택지를 앞에 두고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딱 하나를 고르는 걸 말해요. 여러 갈래길 앞에서 어느 길로 갈지 정하는 것처럼 그 불확실한 상태를 끝내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바로 이 단어의 어원이에요. decide가 라틴어에서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정을 내린다는 건 다른 모든 가능성을 칼로 싹둑 잘라내버리고 단 하나의 길만 남기는 아주 강력한 행위인 거죠.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예문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I need to decide what to wear for the party. 나는 파티에 무엇을 입을지 결정해야 한다. 옷장에 옷은 많은데 뭘 입을지 고민하다가 다른 옷들은 아니라고 잘라내고 딱 하나를 선택하는 바로 그 느낌이죠. 자, decide의 핵심 이미지를 잡았으니까 이제 실제로 문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가지 형태를 살펴볼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확실히 구분해도 여러분의 영어가 훨씬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두 구조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일 텐데요. 왼쪽에 decide to는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결심할 때 쓰는 거예요.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하는 의지가 담겨 있죠. 반면에 오른쪽의 decide that은 어떤 사실에 대해 이렇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는 판단을 말해요. 분석해보니 이렇다는 걸 알게 됐어 같은 뉘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decide to 예문이에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She decided to quit her job and start a new business.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만두다, 시작하다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결심이 명확하게 느껴지시죠? 이번엔 decide that을 한번 볼게요. The jury decided that he was guilty. 배심원단은 그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자, 보세요. 이건 배심원단이 앞으로 뭔가 행동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증거들을 쭉 보니까 그는 유죄다 라는 사실에 대한 판단, 즉 결론을 내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decide 활용 능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시간이에요. decide 뒤에 어떤 전치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얼마나 섬세하게 달라지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ecider는요, 여러 선택지들, 예를 들면 카페 메뉴판이라든지 여행지 목록 같은 것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를 콕 집어서 고르는 그런 뉘앙스를 가져요. 어떤 색으로 살까 고민하다가 결국 빨간색으로 정했어. 바로 이런 상황에 딱이죠. 예문으로 바로 확인해 볼게요. We finally decided on a holiday destination in Europe. 우리는 마침내 유럽의 휴가 목적지를 결정했다. 아마 파리, 로마, 런던 여러 후보지가 있었겠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딱 한 곳을 최종 선택했다는 의미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의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decide between은 딱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는 상황을 말하고요. decide against는 어떤 선택지를 검토해 보더니 이건 안 하겠다 라고 거절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먼저 decide between 예문입니다. It is hard to decide between the two excellent candidates. 두 훌륭한 후보자 중에서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A냐, B냐 딱 두 가지 대상 사이에서 팽팽하게 고민될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다음은 decide against 예문이에요. The company decided against making a major investment.
회사는 중대한 투자를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자는 안건이 있었는데 검토 끝에 안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뜻이죠. 이제 decide라는 단어 하나를 넘어서서 실제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쓰는 유용한 표현들을 몇 가지 더 알아볼게요. 이런 표현들을 알아두시면 대화가 훨씬 더 풍부해질 거예요. 사실 결정을 내리는 건 늘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어에도 그 과정을 묘사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 때, 드디어 최종 결정을 내렸을 때, 그리고 어떤 딱 하나의 요인이 전체 결과 자체를 결정지어버릴 때 쓰는 표현들을 예문과 함께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리 모두 이런 힘든 선택의 순간을 겪어봤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It was hard to decide which university to attend. 어느 대학에 갈지 결정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좋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고민되는 복잡한 심정을 표현할 때 쓸 수 있죠. Final decision.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아주 무게감 있는 마지막 선택을 의미해요. The manager will make the final decision on the project. 관리자가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 결정으로 모든 게 끝난다는 그 중요함과 최종성이 확 느껴지죠. Decide the outcome이라는 표현은 정말 극적인 순간에 쓰여요. 단 하나의 요인이 전체 상황의 승패나 결과를 완전히 좌우할 때 말이죠. A single mistake can decide the outcome of the entire match. 단 하나의 실수가 전체 경기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을 묘사하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decide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미묘하게 다른 단어들을 비교해보면서 decide 많이 가진 그 고유한 느낌을 더욱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표를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decide는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내리는 최종 판단이에요. 반면에 choose는 여러 개 중에 그냥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고요. determine은 마치 형사가 단서를 찾듯이 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딱 밝혀내는 거고, resolve는 나는 반드시 이걸 해내고 말겠어 와 같은 아주 굳은 결심을 말합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게 바로 영어를 잘하는 비결이죠.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의 삶에 직접 한번 연결시켜보는 질문으로 마무리할게요. 오늘 여러분이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인가요? 뭐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배운 표현 중 하나를 꼭 써봐야겠다고 결심하는 것까지요. 이 질문에 한번 답해보면서 decide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